안녕하세요. 범죄 통계학 6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확률에 따라 어떤 분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표와 그래프로 한번 볼 건데요. 확률 분포에는 균등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요. 자, 확률 분포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어, 이 타자가 야구를 할 때 안타를 칠지 아웃을 할지 평균 그 타자의 타율을 결정해 놓거든요. 2015년도 11월 19일 날 어, 프리미어 준결승전에서 한일전이 열렸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한일전 하면 되게 관심이 크잖아요. 그죠? 이 선수가 누군지 보이죠? 이대호 선수죠. 자, 이 경기에서 우리는 일본에 계속 끌려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그 8회까지 타선이 침묵하고 마지막 9회에 이 선수들이 평균 타율이 안 나왔죠. 근데 지고 있는 경기에서 4대 3으로 4대 3이라는 대역전극이 펼쳐졌는데요. 감독의 입장에서는 선수를 쓸 때 타율을 봐야 될까요? 그죠? 이 선수가 한 게임의 평균 몇 타가 타율이 어떻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타율이 대충 맞는다고 그럽니다. 즉, 이 타율은 공격할 때 그 성공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해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ER 오픈이다. 자, ER 오픈이라면 안타가 안타를 칠 확률이 25%라는 거거든요. 25%. 공격 횟수가 거듭될수록 타율은 안타를 칠지 못 칠지 결정이 나죠. 만약 타율이 ER 오픈인 타자가 네 번째 타석에 섰는데 이 한일전처럼 안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안타를 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만약에 두 번째 타자가 그 타자가 두 번째 안타를 쳤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아웃될 것이라는 게 거의 맞겠죠. 그 타자의 타율이니까. 큰 기대를 안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확률로 그 타자의 타율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타율이 어느 경기에나 매번 비슷하게 나온다. 따라서 경기의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전반에 못 쳤다면 후반인 타율을 칠, 안타를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러한 확률 분포란 게 뭐냐?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확률 분포란 거는 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도표나 표나 도표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이런 확률을 나열한 것. 우리가 그래프나 표로 이걸 표시하면 되게 알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할 거냐. 대충 확률로 따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에 했던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한 확률이 나오고 그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분석한다면 많은 데이터를 먼저 모아라.
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확률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월드컵 열리면 치킨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야구장 앞에도 치킨을 엄청 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 때 그 치킨집을 해보니까 평균 135마리가 팔리더라. 135마리가 평균 팔리는데, 그러면 135마리만 준비할 거냐? 적게 팔린 날도 있고, 또 많이 팔린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135마리만 준비할 거냐? 아니면 적게 준비할 거냐? 오히려 많이 준비할 거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적게 준비한다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많이 주문 왔을 때. 반대로 위험 선호자가 더 많이 준비했다면 더 많이 판촉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장단점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평균 135마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따지고 이 확률을 중요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 확률은 왜 하냐면 여러분이 뭔가 할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의사결정.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의사결정을 명확하기 위해서 확률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그 표와 분포표와 도표로 해봤는데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는 하나를 던지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5가 나올 수 있고 6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6개 중에 반드시 뭐가 하나는 나온다. 6개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따지면 6개 중에 늘 하나가 나온다. 이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6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그러면 1이 나올 수 있고 1이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 있고 4가 나올 수 있고 5가 나올 수 있고 6이 나올 수 있죠. 이 사건 이벤트 이 사건이 1, 2, 3, 4, 5, 6 있다면 뭐가 나올 수 있지만 어찌됐든 확률은 1이 나올 수 있는 것도 6분의 1, 2가 나올 수 있는 것도 6분의 1, 3이 나올 수 있는 것도 6분의 1, 4가 나올 수 있는 것도 6분의 1, 5가 나올 수 있는 것도 6분의 1, 6이 나올 수 6분의 1. 자, 다 표로 봐도 똑같죠. 6분의 1씩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건 표로 봤을 때고 확률 분포도로 보았을 때 이런 모양으로 확률은 균등하다. 일정하다. 균등하죠. 균등 분포표죠. 확률이 똑같으니까 균등하다. 스킨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중평균은 중앙이잖아요. 중간 135마리다. 평균 135마리. 가장 적게 팔릴 때가 132마리. 가장 많이 팔릴 때가 138마리. 자, 이걸 보고 우리가 그러면 야, 우리가 치킨을 팔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평균에 맞출 건지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더 많이 준비할 건지 이런 생각이죠. 이거를 자, 132마리는 60.1%, 133마리는 71.3%, 134마리는 80, 한 2.2%, 135마리는 95.8%, 야, 95.8%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맞다는 거까지 있죠. 136마리가 팔릴 확률은 83.7%, 137마리는 74.5%, 138마리는 52.5%.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몇 마리 준비하겠어요?
가장 안정적인 135마리만 준비해도 될까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좀 더 많이 준비한 여러분이 아마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 확률 분포. 아, 방금 본 것처럼 주사위, 주사위는 똑같았죠. 그거를 균등하다. 아, 확률 분포 중에 똑같으니까 균등한 분포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처럼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영향 없이도 주사위를 던지면 똑같다. 가능성이 모두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 균등하고 동일하다. 균등, 동일. 뭐 같은 얘기겠죠? 균등하다, 균등하다, 동일하다.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균등분포, 동일분포, 균등분포. 자, 이런 것처럼 변수의 특성에 따라 어, 균등한 분포다. 균등한 분포인데 서로 다를 이자잖아요.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 균등한 분포.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균등하다. 자, 뭐가 연결되어 있고 균등할까? 주사위는 1 나오고 2 나오고 각각 따로따로잖아요. 주사위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니까 2, 3. 연속은 시간적인 1시에서 2시. 1시에서 2시는 1시간 사이죠. 이렇게 연속적 시간 같은 게 연속적이죠. 연속 균등분포겠죠. 2시에서 3시, 3시에서 4시. 자, 각각 다르다. 자, 이 산, 달을 이자, 다르게 떨어져 있는 게 동일하다. 자, 그러면 n분의 1, 주사위 같은 경우는 n분의 1이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1 나오고 x1 1, 2 나오고 3, 4, n까지 나올 때 각각 따로 나오는데 균등하다. 이산 균등하다 해서 이산 균등 분포를 합니다. x1, x2, x3, xn까지 n개일 때 이 xi의 확률은 즉 n분의 1이다. 그 나온 숫자만큼의 확률은 n분의 1. 주사기 같으면 6분의 1. 6개니까 이거는 x 확률 함수 x 확률 함수 x의 확률 함수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 확률 함수의 x는 n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수학 공식 나온 데에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알면 됩니다. 개념. 연속적이다. 연속적이란 거는 연속인데 같다. 시간 같은 경우죠. 연속적이죠. 특정 범위 내에서 모든 확률 함수가 동일하다. 연속적이다. 그래서 연속. 자, 여기 보면 A가 뭐 0이다. 뭐 0시간 1, 2,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연속적이죠. 똑같은 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연속적일 때는 아무래도 연속 구간에 차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B 빼기 A 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B 빼기 B 마이너스 A분의 1 이게 연속적이 뭐 2시에서 3시, 3시, 4시 다 1단위죠. 그죠? 연속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X, 확률 함수는 역시 B-A 똑같다. 이 확률 X는 A보다는 이 중간에 X는 여기에 있는 X는 A보다 크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거는 뭐 나타낸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fx의 이 함수는 확률 변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모든 x의 a와 b를 통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모든 이 연속적인 x의 어, a와 b의 차, a와 b의 차로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 균등 분포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이 표를 보고 이 표가 뭐냐?
그러면 연속 균등 분포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표를 보면 뭐라고요? 연속 균등 분포. 이 정도. 균, 어, 균등 분포. 연속 균등 분포. 이산, 다른 이상 균등 분포. 연속 균등 분포. 합니다. 이산 균등 분포, 연속 균등 분포. 이 정도 우리가 표를 읽을 수 있으면 된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균등 분포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균등 분포의 확률. 자, 균등한 분포인데 한번 여기에 나온 거를 보고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하고 있죠. 이 기업에서는 양질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전국 규모의 잡페어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막 많이 오겠죠. 일자리 구하려고. 연간 졸업하는 대졸자, 고졸자, 실업자 수가 파악되긴 했지만 구직을 포기자나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구직자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행사를 몇 명 올지 몰라요. 코엑스에서 하는데 몇 명 올지 모릅니다.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참가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 1차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6일간 열리는데 최소 3만 명, 6일간 3만 명이면 5천 명이죠. 5천 명. 최대 4만 8천 명. 그러면 6, 8에 48, 8천 명. 8천 명까지 올 수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루에 근데 7천 명밖에 코엑스는 장소를 8천 명까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내가 장소를 구해보니까 하루에 7천 명까지밖에 내가 수용을 못해. 이 코엑스에 예를 들면 7천 명밖에 못 넣는 7천 명. 7천 명까지는 수용하는데 자 장소가 협소할 확률 자 7천 명이 넘는 순간 8천 명이니까 6, 8에 8천 명까 6, 8, 48명. 그러면 7천 명에서 8천 명 사이가 협소하죠. 여기에 말대로라면 여기에 협소할 확률을 구해라. 자, 여러분 중에는 벌써 교수님 나 답 나왔어요. 수학을 잘 푼 친구들은 저 8천 명까지니까 협소할 확률이 7천 명 넘어간 거 8천 명. 여기만 구하면 되지 확률. 그러면 답 나왔어요 그러겠죠. 근데 어, 지금 그 확률을 따지는 데 있어서 똑똑한 친구들 답이 나왔겠지만 한번 저하고 함께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 표를 보면 자, 최소한 5천 명. 일일 평균 아까 3만 명이라 했죠. 3만 명이니까 하루 평균 5천 명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5천 명에서 7천 명. 아까 내가 7천 명입니다. 7천 명. 7천 명이에요. 5천 명에서 7천 명. 7천 명에서 넘어가면 8천 명. 그러면 이때부터 7천 명이 넘을 때부터 협소한다. 협소. 이 여기에는 이해가 되죠? 5, 6, 33만 명에서 5, 7에 6, 5, 6, 33만 명에서 6, 7에 40, 아니 4만 2천 명, 6, 7에 42, 6, 8에 48, 4만 8천 명.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하루 평균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겠죠? 모든 확률 함수가 동일한 분포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7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7천분의 1로 봐야 되겠죠? 확률은 균등한 확률이니까
7000분의 1을 잡고 균등한 확률로 갑니다. 자, 그러면 6일간 최대 48,000명이 참여합니다. 48,000명은 1000명이 넘어섰을 때, 자, 48,000명은 최대라겠죠, 최대. 자, 일을 최대로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을 8,000명 잡았을 때는 좁죠. 이 코엑스는 7,000명까지 수용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X를 7,000명이죠. 우리가 어,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은 7,000명. 7,000을 넘어 8,000명. 그러면 2 빼기 하면은 몇 명이죠? 빼기 하면은 1,000명이죠. 자, 8,000 빼기 7,000. 이 확률을 협소할 확률을 구하는 거는 협소할 확률이니까 7,000명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7,000명보다 크기 때문에 협소할 확률 X를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하면 역시 8,000 빼기 7,000 하면 1,000명이 떨어지죠. 1,000명에 7,000명이 균등하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균등 확률을 잡은다면 7,000분의 1, 즉 7분의 1 하면 몇 프로? 14.29%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균등 분포의 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대 우리는 7,000분의 1을 잡고 협소할 확률이니까 여기까지는 7,000명까지 수용하니까 7,000분의 1로 잡고, 자, 협소할 확률은 8,000 빼기 7,000. 이 인원의 1,000을 균등한 확률로 나누면, 자, 이 1,000명이 올 수 있는 이 1,000명에 대한 협소할 확률은 14.2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n분의 1이니까 n분의 1 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7,000 빼기 8,000 협소할 확률은 몇 프로? 14.29%.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우리가 강조하지만 완벽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요. 이산 균등 확률, 연속 균등 확률, 이 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